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15차 시이고요. 산점도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이제 빨리 하려고 하면 빨리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길게 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심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심화 부분은 관심 있는 학생들만 이제 나중에 쳐다보도록 하고요. 일단 알아야 되는 거는 삼점도가 무엇인지랑 그 다음에 산점도를 통해서 상관관계를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각톡을 볼게요. 다음은 은철이네 반 학생 30명이 작년 한 해 동안 읽은 책의 권수와 글쓰기 점수 요 두 가지 조사를 했다 합니다. 집단 하나에 대해서 조사를 두 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 두 개의 조사 사이에 상관이 있나 없나 요거를 이제 파악하는 게 이제 오늘의 그 하는 수업의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상관 있냐 없냐는 이제 뭘 갖고 한다? 산점도 갖고 이제 파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설명을 이제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할 때 한 집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한 집단에 대해서 조사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개 이상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3학년 1반에 3학년 1반은 어느 학교든 있을 테니까. 그죠? 3학년 1반에 대해서 이제 한 집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 공부 시간, 뭐 이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친구랑 노는 시간,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 통학 시간, 이런 것들이요. 그죠? 아니면은 여자친구, 그죠? 여자친구랑 이제 보내는 시간.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기타 등등등 있을 겁니다. 게임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등등등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조사 사이의 관계, 조사 사이의 관계. 이거를 조사하는 것이 상관관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집단이 상관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집단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집단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 동일한 집단 안에서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이랑 영어 공부 시간이 상관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죠? 영어를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이 수학도 공부 많이 해서 수학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친구랑 노는 시간이랑 수학 성적이랑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은 있겠죠. 상관은 있지만 어떤 상관, 좋지 않은 상관이 있을 거다. 이거를 이제 부적 상관관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이제 음의 상관관계 라고도 해요. 알겠죠? 음의 상관관계, 부적 상관관계. 어쨌든 하나가 커지면 수학 성적이 높으면 친구랑 노는 시간은 작아지고 맞죠? 친구랑 노는 시간이 많아지면 수학 성적은 낮아지고 어쨌든 그런 상관관계, 그런 걸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학 시간, 아니면 여자친구랑 보내는 시간, 뭐 이런 게 이제 상관이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친구랑 노는 시간이랑 여자친구랑 보내는 시간이랑 상관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겠죠. 상관이 있으면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지, 상관이 없으면 또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제 요런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읽은 책의 권수 이거를 갖다가 X권이라고 하고요. 글쓰기 점수 이거 Y점 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림으로 나타내서 알아보자 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 하면 이제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X축, Y축 해가지고 좌표평면처럼 요렇게 이제 그려요. 알겠죠? 좌표평면처럼 요렇게 이제 그린 다음에 이제 점을 찍어요. 해당하는 칸에 점을 찍습니다. 체계 건수 X권, 그 다음에 점수 Y점이라고 이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요 같은 경우에 이거는 X가 2고 Y가 12죠. 그래서 2,12
2,12 해갖고 여기에 이제 찍힌 애가 이제 1번인 i의 이제 점이다, 산점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x가 4, y는 10 해가지고 여기서 4,10에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점수를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찍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2번. 그리고 이제 5,16 여기네요. 이 애가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다 찍는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이 다음 그림과 같은 이제 그림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그림을 읽은 책의 권수와 글쓰기 점수의 산점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산포되어 있는 점을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이제 좌표 평면 위에 이제 x, y 해가지고 우리가 좌표 평면에 나타내듯이 이렇게 이제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 그림을 산점도라고 합니다. 즉 산점도는 두 별량 xy의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산점도에서 점들이 어느 정도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오른쪽 위로 향하는 한 직선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읽은 책의 권수가 많은 학생이 대체로 글쓰기 점수도 높고 읽은 책의 권수가 적은 학생이 대체로 글쓰기 점수도 낮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점수가 낮은 애들이 읽은 책의 권수도 작고요. 점수가 높은 애들이 이제 책의 권수도 높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랑 y가 서로 상관이 있네 없네 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될 때 이게 여기 이제 이 경향성을 가진 요 직선이 우상향할 때 그럴 때는 이제 x랑 y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산점도에서 주어진 두 별량 x와 y 사이 x값이 커짐에 따라 y값도 대체로 커지는 관계가 있을 때 두 별량 x와 y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 x랑 y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전에 했죠. 수학 성적이랑 그 다음에 이제 게임하는 시간 예를 든 겁니다. 물론 게임 많이 하는 애가 수학 성적 높을 수 있어요. 게임 이제 시간 이렇게 이제 놓으면 x, y 이렇게 놓고 가운데 0으로 놓고 한다 했죠. 그럴 때 이제 대체적으로 요런 이제 분포가 이제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요런 식으로 이제 분포 이제 뭡니까? 직선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돼 있을 때 대체로 어느 한 직선 이걸 갖다가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런 이제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있겠죠. y는 ax 플러스 b라고 돼 있을 때 이때 a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부적 상관관계 그리고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수학 성적이랑 게임 시간은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 아니면 부적 상관관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요. 요같이 이제 x가 커질수록 y도 커지는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 돼 있을 때 여기 있는 a 값이 0보다 크죠. 기울기가 0보다 크면 이때 우리는 이제 두 개 xy는 양의 상관관계 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든가 아니면 정적 상관관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하면 이건 이제 positive 상관관계 correlation relation relation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적 상관관계 이거 또 영어로 하면 negative 코릴레이션 이렇게 이제 부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알려고 하면 산점도를 그려봐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이 이제 쭉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x값이 커짐에 따라 y값이 작아지는 관계가 있을 때 두 별량 x와 y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요 두 개가 전부 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상관이 있다라고 할 때 양의 상관관계에 있든지 음의 상관관계에 있든지 라고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데는 너무 성급했네. 자, 양 또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산점도에서 점들이 한 직선, 이 직선에 가까이 모여 있을수록
상관관계가 강하고 이 직선을 이제 추세선이라고 이제 합니다. 추세선. 이게 이제 추세선에 가까이 모여 있을수록 상관관계가 강하고 흩어져 있을수록 상관관계가 약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요 두 개의 이제 산점도에 대해서 어떤 게 상관관계가 높다? 1번이 이제 상관관계가 강하다, 높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상관관계가 약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같은 음의 상관관계일 때도요.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직선에 많이 모여 있잖아요. 추세선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상관관계가 강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추세선에서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양의 상관관계다라고 하면 이 추세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음의 상관관계는 추세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한편 이라고 되어 있죠. 한편 아래 그림과 같이 두 별량 x와 y 사이에 x값이 커짐에 따라 y값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그 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 x와 y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요 경우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가 나와요. 알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 직선을 그릴 수가 없네. 그래서 상관이 없구나 라는 걸 알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인지 좀 애매하죠. 그죠? 무슨 상황이냐? 대체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x를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이라고 하고 y는 흰머리 개수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은 흰머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 갖고 오면, 자, 요렇게 이제 x랑 y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 y는 여기를 0이라고 둘까요? 자, 대부분은 없으니까, 그죠? 0 이렇게 이제 두면, 이제 수학 성적이 뭐 90점이다, 아니면 80점이다, 뭐 70점이다, 뭐 이래 하지만 전부 다 흰머리가 하나도 없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어떤 애는 뭐 흰머리가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뭡니까? 추세선을 그리면 대체로 이제 한 개, 두 개 이렇게 이제 나 있을 거니까 이 직선 x축에 몰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을 때 이런 걸 갖다 뭐라고 한다? 상관관계가 없다. 그래. 흰머리가 음이 나오기는 좀 이상하니까. 그죠? 그림을 또 예쁘게 한번 그려보면,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점이 찍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수학 성적에 대해서 대체로 애들이 흰머리는 많이 없으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한 1000개 있는 애도 있고, 10,000개 있는 아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향성에서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두 개 사이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뭡니까? 그 추세선이 x축에 평행하거나 아니면 y축에 평행하면 이제 x랑 y는 서로 상관이 없다. 라고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산점도를 일단 상관관계를 조사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된다? x와 y의 산점도를 그려야 된다. 산점도를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요렇게 이제 좌표평면 요렇게 이제 점을 찍어 가지고 x는 열량, y는 지방. 이거 x, y 순서 바뀌어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놓고 점을 찍어서 상관관계를 찾아보면 됩니다.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 설명이 끝났고요.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상관관계라는 거랑 인과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요 두 개 사이에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읽어봅시다. 어떤 현상이 다른 현상의 원인이 되고 그 다른 현상은 먼저 현상의 결과가 되는 관계를 인과관계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 뭘 인과관계라고 합니까? 막 불을 떼요. 막 불을 떼면 연기가 난다. 이런 게 이제 인과관계죠. 그죠? 어떠해요? 불을 떼면은 연기가 난다. 아니면은 이제 불이 난 곳에 바람이 부니까 불이 더 번졌다. 불이 난 곳에 이제 비가 떨어지니까 불이 꺼졌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게 이제 현상이 원인이 있고요. 결과가 있는 관계.
두 개의 조사 사이에 그 조사 사이의 관계가 인과관계라고 이제 한다. 이때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되고 원인이 결과가 관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당연한 말이죠.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에 와야 되고 원인과 결과가 서로 관련이 있어야 된다. 또 결과는 원인이 되는 변수만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와 별개의 개념이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꼭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이 헷갈리는 경우를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높을수록 익사사고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알고 있는 조사로는 이제 뭡니까? 범죄율이 높아진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높을수록 범죄율이 높아진다. 이런 게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범죄율을 낮추려고 하면은 아이스크림 판매를 안 해야겠네 라고 이제 어떤 바보 같은 정치인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지 마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익사사고율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 도시에서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익사사고율에 대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였다. 하지만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스크림이 익사의 원인은 아니다. 범죄율의 원인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위라는 다른 원인이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늘리고 익사사고율도 늘린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덥다라고 하는 이 원인 때문에 이제 생긴 게 이제 뭡니까? 아이스크림 판매율이 높다는 거고요. 또 이 원인 때문에 익사사고 왜냐 물놀이를 많이 하니까 더울수록 물놀이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익사사고율이 이제 높다. 그리고 이제 더울수록 짜증이 나니까 이제 서로 많이 싸운다. 그래서 이제 범죄율이 높아진다. 이런 이제 이런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이제 나타났던 건데, 그런데 이제 더운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한 도시에서 더워지는 거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이거의 조사들이 이제 서로 상관관계가 이제 있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이 이건데, 더위인데, 익사의 원인을 아이스크림 판매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또 두 번째 조사가 있습니다. 다 유명한 조사들이에요. 미국의 한 과학자는 남자아이들의 바지 길이, 그러니까 바지 길이를 쟀대요. 그죠? 바지 길이를 한번 재봤더니, 바지가 길수록 지능이 높더라. 라고 하는 분석 결과, 거짓말이 아니고 이런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 조사 결과는 높일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긴 바지 입어라 하면서 막 그랬겠죠. 그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다? 원인이 아이의 나이가 높을수록 바지 길이도 길어지고 지능도 높아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의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바지 길이도 길어지고 이제 그와 비례해서 지능도 높아지는 거라서 두 개가 상관관계가 있었던 거지 인과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랑 인과관계를 착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두 번째 예였고요. 세 번째, 풍차가 빨리 돌수록 바람이 강하게 분다. 라는 게 말이 됩니까?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풍차가 빨리 도는 거죠. 그죠? 아까 전에 인과관계는 시간이 먼저 오는 게 원인이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다?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알려져 있는데 이 사실을 가지고 풍차가 빨리 돌수록 바람이 강하게 분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오류이다. 이런 오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풍차가 빨리 돌수록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풍차가 빨리 도는 것이라. 통계는 유용하지만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통계 자료를 바르게 해석하고 이용하는 통계적 소양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통계를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문제 1번, 2번은 여러분들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교과서를 잘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상관관계는 무엇이다? 집단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조사끼리 서로 이제 상관이 있니 없니 이거를 알아보는 거다. 그래서 한 집단에 대해서 일단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걸 조사를 할 때 집단이 하나 고정돼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상관관계를 왜 조사하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판명이 되잖아요. 그죠? 상관이 있다고 이제 판명이 되면 그러면 두 개의 조사를 하는 거를 몇 개만 하면 돼요. 한 개만 조사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다?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 있음이 판명이 되면 조사를 두 개를 해야 될 거를 하나만 할 수도 있어서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만약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조사할 필요가 없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따로 조사를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상관이 있니 없니 라고 하는 이 조사가 이제 좀 이제 통계에서는 중요하고 또 재미있다 라고 하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심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심화 가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피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계학자입니다. 피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제 수식으로 이제 정의를 갖다가 했거든요. 피어스란 사람이 수식으로 정의를 했는데 그 과정이 좀 재밌습니다. 나름 합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조금 약간 초급적으로 한번 이제 알아보는 이제 PPT를 한번 요 제미나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관계수를 이제 피어슨 정률상관계수라고 합니다. 정률상관계수로 이제 설명하는 PPT를 만들어 준 거 한번 볼게요.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관계수가 이제 뭡니까? 한 집단 아니면 한 사람, 그러니까 집단 어떤 동일한 대상을 이제 해야 됩니다. 동일한 이제 대상으로 이제 두 개 이상의 조사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키와 발의 크기를 갖다가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징 A를 키라고 하고 특징 B를 이제 발 크기라고 하면 이제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점을 찍어서 이제 나타나겠죠. 그죠? 막 요렇게 이제 누구는 뭐 250, 누구는 260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대충 어림잡아 알다시피 키가 크면 이제 발의 크기도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추세선을 그릴 수 있게 뭐 합니다. 클릭해서 데이터 추가 46개를 찍었네요. 어머나. 자, 많이도 찍었다. 그죠? 어쨌든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찍어서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산점도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죠? 실제로 이제 조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경향성이 보인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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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네요. 자, 실제로 중학교 3학년 30명의 키와 발 크기를 조사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이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무작위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경향성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그 추세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했죠. 추세선, 직선입니다. 그 직선이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양의 상관관계를 이제 보인다라고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임의로 막 그거 막 하라고 했는데 잘 하죠. 그죠? 만약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칩시다. 알겠죠? 그러면 이 두 변수 사이에 키랑 발 크기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식으로 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피어슨의 고민이었던 거죠. 그 고민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부터 하느냐? 편차를 재줍니다. 편차를 재줘요. 평균에서의 거리, 이걸 편차라고 합니다. 만약에 음수도 이제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각 점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일사분면은 이제 뭡니까? 일사분면이 크면은 크다, 작으면 작다라고 이제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돼 있으면 이제
뭐다. 요 평균을 이제 여기 있는 중심으로 놨습니다. 요 중심. 요렇게 이제 점이 찍혀 있을 때, 자, 요렇게 돼 있을 때, 요 점을 이제 x바, y바, 요렇게 이제 둔 거예요. 알겠죠? 0,0을 요렇게 이제 뒀습니다. 그럴 때 여기 있는 뭡니까? x1, y1 점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식이 지금 x1 마이너스 x바 곱하기 y1 마이너스 y바 요렇게 이제 곱해져 있는 것을 여기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요 부분을 시그마라고 읽는데 이걸 다 더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걸 x2, y2 되어 있으면 요거를 갖다가 이제 뭡니까? 요 사각형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걸 두 개 곱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 가로 길이가 x1 마이너스 x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로 길이가 y1 마이너스 y바죠. 그죠? 그래서 요만큼의 이제 뭐지? 요 사각형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x2, y2도 요렇게 이제 마찬가지로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 시그마 다 더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x2 마이너스 x바 곱하기 y2 마이너스 y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점 30개를 갖다가 전부 다 조사를 한다는 거죠. 만약에 x3 마이너스 x3 y3가 요 있다라고 할게요. 이 점이 x3, y3다라고 하면 이제 요 가로 길이만큼이 x3 마이너스 x바 음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세로 길이만큼이 y3 마이너스 y바가 되는데 이것도 음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만큼의 넓이는 양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설명이 그겁니다. 1사분면과 3사분면의 점이 많으면 두 편차의 곱은 양수가 됩니다. 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이제 2사분면의 점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이 점이 만약에 x4, y4라고 하면 이 가로 길이만큼이 x4 x바 해갖고 음수가 되겠죠? 음수인데 여기 있는 y 값은 y4 y바 해가지고 양수가 돼요. 그래서 곱하기 양 돼가지고 요 부분의 사각형의 넓이는 음이 되고 요 부분은 양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피어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 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곱하기 요거 그 다음에 x4 마이너스 x바 곱하기 y4 마이너스 y바 이렇게 한 것들을 다 더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시그마 xi 마이너스 x바 그 다음에 yi 마이너스 y바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식을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것들을 다 더했다 하는 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코버레이션 xy라고 하는 이 식이라고 하는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다? 요런 이제 정률이라고 합니다. 정률을 다 더했다. xi 마이너스 x바 그 다음에 yi 마이너스 y바 한 거를 다 더한 것을 어떻게 했다? n개만큼의 직사각형이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n개만큼의 직사각형이 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음수일 때는 음수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양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전부 다 n으로 이제 나눈 게 이것을 우리는 x와 y의 공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평균에서의 거리 이거를 우리는 공분산 코버레이션이라고 이제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1사분면과 3사분면의 점이 많을수록 이제 공분산 이 값은 이제 양이 많겠죠. 그죠? 근데 이제 2사분면이랑 4사분면에 많을수록 이제 요거는 음의 상관관계, 음수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분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 상관이 있으면 이제 뭐다 이제 양이든 음이든 어쨌든 요 사각형들을 다 합해서 정률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숫자를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피어스라는 사람이 단위가 바뀌면 여기 있는 요 간격이 더 많이 벌어질 텐데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식은 훌륭하지만 이제 뭐다 센티미터에서 미터로 바꾸면 숫자가 100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단위가 뭡니까? 센티미터에서 미터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숫자가 엄청 작아지겠죠. 그죠? 100배, 여기에서 100배, 여기에서 100배니까 만 배가 되겠네요. 그죠? 그만큼 이제 작아지게 되니까, 요 공분상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단위 가지고, 단위가 건드릴 수 없는 그 관계를 한번 정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든 겁니다. 두 변수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표준화, 스탠다드이제이션, 라고 한대요. 어쨌든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해서, 뭐 어떻게 한다? 표준화. 각 변수의 표준 편차를 나눠줘서 이제 단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센티미터, 밀리미터 되어 있는 이 관계가 만약에 미터, 센티미터 되더라도 이게 변함이 없도록 이제 단위를 없애는 과정을 시켜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어스라는 사람이 이 공분산을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관계수 R이라고 하는 값을 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정하느냐? 요 공분산 있죠? 요 R 값은 공분산 값의 분모 자리에 SX, X에 대한 표준 편차와 Y에 대한 표준 편차를 곱해서 이 값들을 이제 요 코브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뭡니까? 표준 편차에도 단위가 있을 것이고 y에 대한 표준 편차에도 단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서 여기에 미터, 센티미터 되어 있는 게 그 표준 편차 미터에 대한 표준 편차 그리고 센티미터에 대한 표준 편차가 나누어질 것이고 만약에 여기 센티미터 밀리미터 되어 있던 여기 관계에서도 센티미터에 대한 표준 편차가 나누어지면서 요 단위가 없어지고 밀리미터에 대한 단위 없어지면서 나눠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 뭐 적어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 상관계수는, 두 개 x랑 y에 관해서 한다 했죠. 확률 변수. 변수 x랑 y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해주면 x와 y에 대한 이제 뭐 공분산에다가 s의, 뭐다. x의 표준 편차. 그리고 y에 대한 표준 편차, y의 표준 편차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x의 단위가 센티미터였고 y의 단위가 이제 밀리미터였다라고 이제 하면 요거의 단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요거의 센티미터 그 다음에 곱하기 밀리미터였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센티미터였고 곱하기 밀리미터였죠. 그러니까 단위가 요거 공분산의 단위가 센티미터 곱하기 밀리미터였는데 이제 SX는 이제 단위가 뭐였습니까? 센티미터죠. 그리고 여기에다 곱하기 그 다음에 SY를 하게 되면 이제 Y에 대한 뭡니까? 표준 편차니까 밀리미터. 이게 두 개 단위가 곱해져서 이게 약분 요렇게 이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R 값에는 단위가 있다 없다. 단위가 없어지면서 뭐만 남는다? 단위가 없어지면서 관계만 남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요 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준 게 이제 분자 부분은 뭐가 이제 담당한다? 두 변수가 함께 움직이는 방향, 곤분산. 그러니까 방향을 뜻한다. 음의 방향이다, 양의 방향이다를 뜻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모가 의미하는 바는 각 변수의 자체적인 크기, 표준 편차의 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x가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는 값이 sx고 y가 이제 최대한 될 수 있는 값이 sy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요거 시그마 요 그러니까 공분사 요기가 x가 최대한 될 수 있는 건 sx 그다음 y가 최대한 될 수 있는 건 sy 그래서 이제 무슨 결론이 나오게 되느냐 r 값은 1보다는 작거나 같게 됩니다. 왜냐하면 x에 대한 최대값 y에 대한 최대값이 각각 분모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음수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크기가 1이 넘을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관계는 이제 뭐다?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관계가 요 사이 값만 이제 나오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으로 복잡하게 적으면 이렇게 이제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상관계수가 그러면 이제 0일 때, 0일 때는 이제 요런 식으로 산점도가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양이다, 1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이런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1이 되면은 무조건 요런 직선, 추세선, 무조건 하나의 직선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R 값이 음수가 된다라고 하면 요런 추세선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관계만 남긴다 라고 하는 게 상관관계, 피언슨이 생각한 이제 정류상관관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관계수의 식이 요렇게 이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그 설명입니다. 이게 조금 더 배우게 되면 이제 코사인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데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대학교 가면 무조건 배워요. 이게 이제 뭐랑 같다? 뭐랑 같냐? 이제 코사인 값이랑 같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위치 벡터가 되면서 이제 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뭐다 x에 대한 표준 편차는 이제 a 벡터의 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가 이제 y에 대한 이제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 A와 B의 내적이 공분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은 코사인 A 벡터와 B 벡터의 코사인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적이랑 뭐다 크기 내적이 공분산과 유사, 그 다음에 크기가 표준 편차와 유사. 그래서 이제 뭐다 코사인 값이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관계수도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A 벡터, B 벡터가 각각 이제 x의 이제 뭐다 편차, y에 대한 b 벡터는 y에 대한 편차거든요. x에 대한 편차, y에 대한 편차. 그게 있으면 이게 이루는 각이 만약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r 값이 0이다라는 거였죠. 그죠? r이 0이다라는 것은 두 개의 벡터가 90도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음의 상관관계네요.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이제 뭡니까? 서로 이제 반대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딱 벡터로 이렇게 나타나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난 너랑 갈 길이 달라. 반대 방향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R 값이 이제 1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이렇게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같은 방향을 본다. 그래서 이제 벡터로도 이제 뭘 설명할 수 있다.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진짜 심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까지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